저희 집은 낮은 식탁을 사용을 해요. 저녁밥을 먹고요. 치우려고 하는데 어디서 첩첩첩 소리가 나는 거예요. 뒤돌아 봤더니 우리 버키가 다리 한쪽을 상위에다가 확 올리고선 남은 잔반을 첩첩첩 먹고 있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날 제가 먹은 메뉴가요, 바로 불고기였어요.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양파, 파, 마늘, 고추, 짠, 양념, 나트륨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메뉴였죠. 다행히도 아무 일이 없었지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밤에 동물병원을 막 뛰어갈 뻔했답니다. 우리가 강아지 화식을 만들면서요, 또 평소에 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음식이죠.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일부러 우리가 주지는 않겠지만 모르고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주지 않았는데 몰래 훔쳐 먹는 경우들도 있겠죠. 지난 영상에서는요, 제가 강아지 화식을 만들 때 많이 들어가는 식재료, 채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개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전적 영상에 제가 초콜릿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요. 초콜릿은 카페인이 들어있죠.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 때문에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입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꼭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초콜릿을 제외한 먹으면 안 되는 주의해야 하는 음식 6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려동물 집밥 레시피의 김수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요, 우리 보호자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자, 제 첫 번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걸 거예요. 포도와 건포도. 자, 포도와 건포도는요, 정확하게 왜 먹지 말아야 돼?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어떤 화학 성분이 개들한테 해로운지는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포도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포도, 건포도, 요즘 유행하는 샤인머스킷도 모두 해당하게 되겠죠. 자, 포도를 먹으면요, 애들에 따라 다르지만 구토를 한다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탈수증이나 식욕 감퇴로 이어질 수 있고요. 심하면 혼수 상태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전이 올 수도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간혹 안 그런 개들도 있지만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외부 수업을 나갔을 때 어떤 어머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본인 강아지는 포도를 먹고요, 씨랑 껍질을 다 먹고 그거를 뱉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귀여워서 아이한테 자꾸 포도를 주신다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던 것들도 지금은 괜찮을 수 있지만 내일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급여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아, 포도가 그렇게 위험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펫베이커리를 만들 때도 오일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자, 그때는 혹시 또 몰라서 포도 씨유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들어간, 포도에 어떤 성분이 들어간 것들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양파와 마늘이에요. 자, 마늘과 양파는요, 매운맛이 나는 재료들이죠. 자, 마늘은요, 해외에서는 강아지한테 면역력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하루에 하나씩 생마늘을 빠서 급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요 근래에 강아지를 위한 건강 보조식품으로 마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운맛이 나는 야채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뭐가 있을까요? 마늘, 양파, 부추, 파, 대파, 쪽파 모두 포함이 되겠죠. 자, 매운맛이 강하면 강할수록 독성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양파예요. 자, 양파는요, 적혈구를 파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적혈구가 파괴되면 수혈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과연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매운맛 나는 양파, 마늘을 먹을까요? 그냥은 안 먹겠죠. 자, 양파가 많이 들어간 우리 음식을 훔쳐 먹겠죠. 짜장면이라든지 불고기.
남은 반찬 등을 훔쳐 먹다가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우리 버키도 불고기를 훔쳐 먹다가 걸렸잖아요. 다행인 거는 빨리 걸렸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실려가지 않았겠지만 만약에 정말 심했다면 야밤에 병원에 갔었어야겠죠. 자, 과일의 씨 주의하셔야 됩니다. 찰구씨, 체리, 자두, 복숭아 이런 것들인데요. 자, 과일의 근처에 있는 씨에 있는 살들, 씨에 붙어 있는 살들은요, 시안 배당체, 즉 청산가리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과일의 씨가 큰 것들 있죠. 자두나 복숭아, 살구, 뭐 망고 이런 것들도 정말 조심하셔야겠죠. 자, 씨가 포함이 되어 있는 과일들은요, 강아지들이 꿀꺽 삼키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 씨를 빼내기 위해서 개복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기도 합니다. 또 시안 배당체 성분으로 인해서 현기증이 난다거나 호흡 곤란이 일어난다거나 발작이 난다거나 과호흡 그리고 쇼크사가 올 수 있고요. 심하면 혼수 상태까지 이룰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우유입니다. 자, 유당불내증이라고 들어보셨죠? 너무 신선한 우유는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들한테는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강아지 젖에도 고양이 젖에도 유당과 젖당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소젖에 우유에 훨씬 더 많은 유당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들한테 너무 신선한 우유를 줄 경우에는 강아지 뱃속이 고양이 뱃속이 꾸룩꾸룩꾸룩 소화되지 않고 이게 뭐 계속 설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도 어렸을 때 우유를 먹어야지 키 큰다면서 이야기를 엄마가 진짜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우유를 먹었는데도 중3 때 키 그대로예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우유를 먹으면 배가 어떻게 하면 배가 하고요, 아픈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반려동물 용으로 우리가 일반 우유를 사용하시기보다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펫밀크를 급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락토프리 우유 요즘 많이 나오죠. 락토오즈가 제거된 유당이 제거된 우유를 주시는 것들을 추천합니다. 자, 오징어인데요. 진미채 가끔 주지 않으세요? 자, 오징어, 쭈꾸미, 문어 이런 것들은요, 해산물이죠. 그래서 강아지가 소화하기 어려운 미끄덩하고 질긴 식재료입니다. 우리도 꼭꼭 씹어 먹어야죠. 우리 강아지들이 과연 저만큼 꼭꼭 씹어 먹을까요? 안 씹는단 말이죠. 그러면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장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간혹 진미채를 주시는 보호자분들도 계세요. 진미채는요, 더군다나 달고 짜고 조미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절대 주시면 안 되겠죠. 자, 강아지가 소화하기 어려운 식재료들을 먹었을 때 설사나 구토를 일으킬 수 있고요. 위에 부담을 주어서 위염 등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 급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간혹 문어나 오징어 이렇게 조미되어 있지 않고 그냥 생물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타코야키 만드는 것처럼 잘게 문어를 다져가지고 오징어를 다져가지고 펫푸드를 만들 때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통으로 급여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말 중요한 게 뼈이죠. 가금류 뼈, 치킨 뼈 이런 것들은 절대 급여하지 않는데요. 자, 닭이나 오리 가금류의 뼈는요, 반드시 생뼈는 급여하셔도 괜찮아요. 탁탁 부서지게. 아니면 건조된 뼈는 급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익힌 뼈나 튀긴 뼈는 절대 급여하지 않습니다. 자, 뼈를 익히면요, 뾰족하게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말 조심해야겠죠. 집에서 치킨을 배달을 시켜 먹었어요. 그럼 우리 강아지들이 우리 버키가 침을 뚝뚝뚝 흘린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 앉아있다가 훔쳐 먹어요. 그 기회를 노려요. 정말 조심하셔야겠죠. 닭뼈처럼 작고 부서지지 않고 뾰족한 뼈들 같은 경우에는 장을 긁을 수도 있고요. 장 폐색이나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뼈 간식을 우리 급여를 하기도 해요. 우리 버키도 씹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그리 같은 경우에는 뼈 간식을 줄 때
제가 항상 보고 있을 때 급여를 시키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을 경우에는 흰똥을 쌀 수가 있어요. 변비도 생길 수 있으니 뼈간식을 주실 때는 보호자의 감독 하에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서 급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한순간에 우리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밖에도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음식들도 꽤나 많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차차 다음 영상들에서 또 다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먹었을 경우에는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물병원에 가셔서 방문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 번 먹었는데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괜찮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늘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을 하셨다가 아이들이 닿지 않게, 입이 닿지 않게, 먹지 않게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입에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은요, 아이들이 닿지 않는 곳에 치워 주셔야 합니다. 자, 강아지들은 그래도요, 바닥에서만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닥만 열심히 치우면 되는데 고양이들은요, 생활 공간이 수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 보호자라고 하신다면 고양이들이 닿지 않게 혹은 열지 못하게 잘 보관하셔야 돼요. 애들 요즘 너무 영리하거든요. 막 손 넣어가지고 막 서랍도 열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열지 못하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강아지 화식, 고양이 화식, 자연식을 만들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소개하는 반려동물 집밥 레시피 채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와, 요 근래에 여러분들 관심이 너무 많이 있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은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을 눌러주시면 제 영상을 좀 더 빨리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 자주자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